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 시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실적 장세는 선별 장세이다. 셀트리온의 외국인 수급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현재 시장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기 침체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는 이야기 분석을 해봅니다. 세 번째, 셀트리온의 향후 실적에 어떤 문제점들을 오늘 다시 한번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셀트리온의 외국인 수급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시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본 채널인 주천의 주식시황 이 채널을 사칭을 해서 카톡방이라든가 또 문자로 여러분들께 회원 가입이라든가 회원 모집, 무료 리딩 이러면서 전화번호만 남겨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회원 모집이라든가 그런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칭이기 때문에 본 채널을 사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도 약간 혼조의 모습이었죠. 우리 시장도 오늘 약세로 나왔지만 막판에 좀 좁히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에너지가 좀 소진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래소에서는 하락 종목이 671개, 코스닥에서는 854개. 이것은 종목별로도 이제 힘이 좀 떨어지는 이러한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오늘 21일 이동 평균선에 닿아서 아슬아슬하게 낙폭을 좁혔지만 아직도 좀 무거워 보이는 느낌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코스닥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코스피는 21선이 깨지면은 조금 충격적으로 좀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은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1788억의 매도, 기관들이 2600억 매도인데 지금 요 파란색은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많이 사고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판 이런 업종을 지금 파란색으로 해놨고요. 빨간색은 반대로 개인들이 많이 판 이런 쪽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학이라든가 전기전자, 자동차, 운송장비, 금융 이런 쪽으로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사는데 오늘 이쪽이 많이 빠졌잖아요. 빠지니까 또 이게 사는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반면에 지금 제일 밑에 있는 이 서비스 업종이 실적 장세에서 가장 강력하게 신고가로 나가고 있는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더존비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오히려 개인들은 또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만 사고 있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의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여전히 시장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시장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요. 자, 지금 시장은 유동성 장세 다들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이미 유동성 장세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거의 끝이 나면서 실적 장세가 이미 출발이 된 겁니다. 유동성 장세는 돈의 힘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 너나 할 거 없이 앞으로 실적이 좋다 나쁘다 아무 관계없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다 올라가는 것이 유동성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별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만 올라가는 것이 실적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많이 빠지니까 막 사고 이러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오늘 통계청에서 5월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 발표가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이 표를 보고 조금 겁납니다.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 오른쪽 표를 먼저 보시게 되면요. 지금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 46.3%니까 거의 숫자를 보시면 사실 절반이나 줄은 거예요. 근데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37%나 줄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출이 안 되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수입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품목별로 보더라도 반도체 17.8%나 줄었습니다. 무선 통신기기 핸드폰입니다. 35.9%입니다. 석유 제품, 자동차 숫자를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도 보시면은 제가 요 왼쪽에 표가 이제 4월 달까지의 국가별로 보는 건데 중국이 4월 한 달 동안 중국 수출이 17.9% 줄었는데 지금 5월 들어서 10일 동안 무려 29.4%나 줄었습니다. 미국 쪽으로 수출도
4월달 13.5%였는데 미국 쪽에 지금 수출이 54.8%입니다. EU도 지금 50.6%예요. 이거 지금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베트남도 그렇고 지금 뭐 이런 숫자를 봤을 때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 때문에 실적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미 주가가 폭락하고 선반영이 돼서 폭락해서 바닥친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시면서 또 그 바닥을 깨는 폭락이 온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 숫자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은 일단 돈으로 지금 막아놨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더 이상 크게 폭락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회복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가 지금 나오는 이 수치들을 봤을 때는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숫자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더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다시 뭐 바닥 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이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주가가 반영해서 바닥 친 거 아니냐 그런 논리가 아니고 앞으로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앞으로 회복이 빨라진다면 당연히 지금 주식시장 계속 팍팍팍팍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을 보면은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것이 이미 주식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상황에서 이제는 폭락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못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회복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기준 하에서 경제 지표, 경제 숫자들을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셀트리온이 어저께 제가 실적 분석을 해드리면서 일부러 좀 빼놓은 것이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뭐냐면은 셀트리온도 약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다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새로 개발한 램시마 SC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 CHMP는 뭐냐면요.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은 뭐냐면 추가적인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이미 요청받아서 답변서를 다 이미 보냈다. 그리고 지금 물건 잘 팔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신규 제품 판매에 미칠 영향이 없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요. 결론적으로 없다. 실제 영업 부서에서도 큰 이슈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뭐냐면은 원재료, 이 사태 때문에 원재료를 많이 생산해서 재고를 좀 쌓아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인데 기업들은 원래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되면요 기업의 실적들이 안 좋아집니다. 회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회사 측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죠. 합병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실무적으로 진행 중이다. 애로사항 없다는 이야기고요. 합병 시기는 뭐 2021년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합병을 하게 되면 다 좋은데 이 삼형제 3개사에 대한 계약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들이 좀 깨름직하다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합병을 통해서 모두 불식되고 해소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죠. 이 부분들인데 중요한 것은 항체를 보유하고 있고 이미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영업이익률인데요. 램시마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의 정맥주사형 램시마가 이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바닥 가격이다.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새로 나온 램시마 SC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서 가격 협상에선 우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트리온 앞으로의 실적 불안하다, 뭔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6가지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게 회사에서 공개를 해놓은 자료들입니다. 제가 질문한 건 아니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있길래 사실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점,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알 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요. 3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외국인들이 위에 거 다 필요 없죠. 가장 많이 산 한진칼도 뭐 M&A 관계없고 이 기간 동안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금액 베이스로 보시면은 2314억입니다. 샀는데 제일 많이 산 거예요. 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3월로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것을 많이 샀는데 그러면 3월 달부터 우리가
샀는데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눈에 여러분 잘 보이시도록 제가 그림을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요. 4월 1일날 고점을 찍었던 이날을 보시면은 밑에 여기 외국인들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도 이날 제일 많이 샀어요. 네, 제일 많이 샀다가 빠지니까 또 팔죠, 이렇게. 그래서 외국인들이 미리 샀다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고점에서 다 파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이렇게 또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들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3월 달에 쭉 이렇게 사오면서 이 바닥에서부터 제가 이 유튜브 영상에서 이날 3월 21일 날 방송에서 여러분께 셀트리온을 강력하게 처음으로 말씀드린 날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폭등을 해버렸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쭉 이렇게 되고 이러면서 쭉 삽니다. 세게 오르니까 또 계속 따라 사는 부분들이죠. 이런 상황이 나왔고 중요한 것은 지금인데요. 자, 외국인 매수가 이 선을 이렇게 끊었듯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큰 변동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셀트리온은 좀 아쉽습니다. 아쉽은데 별로 뭐 아쉬워하실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움직이게 돼 있는 것이고 참 그리고 오늘 밤 9시 30분에 케이블 TV MBM 매일경제 TV입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출연을 하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외국인들 움직임이 아직은 잠잠한 상황이다. 그러나 조만간이다. 이렇게 좀 느낌이 좀 오는 것이고요.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셀트리온을 샀는데 2314억 샀는데 평균 매수 가격은 188,549원입니다. 여러분들은 평균 매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면서 이 가격대 평균적으로 이 사놓은 상태에서 결국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실적 측면이라든가 오늘 좀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부담되는 요인들도 다 분석을 해드렸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에서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셀트리온 실적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론을 다시 한번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2017년 고점을 기록했던 이때의 영업이익이 80억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 예상이 어쨌든 715억이 될지 하여튼 이거보다 많은 숫자가 나온다면은 당연히 이 가격은 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어저께도 드렸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셀트리온이 좀 섭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잘 가다가 좀 밀리고 하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되시는데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헬스케어는 각도가 상당히 좋아요. 각도가 상당히 좋으면서 점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이는데 물론 뭐 셀트리온 팔고 헬스케어로 갈아탈까 좀 사실 타이밍이 좀 늦었으니까 좀 가지고 계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아직도 매수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어쨌든 조만간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왜냐 충분한 기간 조정 과정을 거쳐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만간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장의 전체 흐름과 그리고 또 앞으로 이 흐름에 가장 잘 맞는 이미 NC소프트라든가 네이버라 카카오 이런 쪽은 신고가로 나갔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것이 바로 실적주라는 개념이죠.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을 해서 결국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면서 시장 전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일시적으로 같이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반등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면과 무관하게 이 실적주 맥락군들은 계속적인 상승세가 조정받고 또 가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개념에서 계속적인 조정시 매수와 또 보유 전략으로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